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이자겸해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문벌 귀족 사회가 흔들리는 동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배워봤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흔들리는 문벌 귀족 사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야말로 붕괴시키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배울 무신정변이 되는 거예요. 무신정변. 즉 무신들이 그 당시 이제 문벌 귀족을 중심으로 한 문신들에 반항하는 문신들에게 반항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바로 이 무신정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신정변을 통해서 이제 무신들이 권력을 잡게 되고 그렇죠. 무신 정권의 성립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즉 사회의 지배층 국가의 권력을 잡고 있는 세력이 이전의 문벌 귀족이 아니라 무신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역사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 지배층이 변화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무신정변인데 요거를 우리가 한번 오늘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무신정권이 어떻게 수립이 되는가? 가장 먼저 이 무신정권 수립의 결정적인 계기라고 할 수 있는 무신정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정변 굉장히 잘 기억을 해둬야겠죠. 아까 선생님도 또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고려 의종 때 1170년에 일어나게 돼요. 고려 의종 때 1170년. 이러한 무신정변이 일어나는 우리가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즉 무신정변이 일어나는 시대적인 배경, 요 사회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었길래 무신들이 불만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는가,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먼저 이 당시 이제 문신을 중심으로 한 정치가 이루어졌다는 거. 문신 중심의 정치. 우리가 앞서 관리 등용제도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문관들, 문신들을 뽑는 그러한 시험은 있었지만 무신들을 뽑는 묵관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했었죠. 이걸 통해서도 얼마나 그 당시 무신들이 차별 대우를 받고 멸시를 받았는가를 알 수 있었다라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이제 이 정치의 중심은 문신이었다는 거예요. 문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신들이 조금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자신의 이제 정치적인 어떤 자신의 힘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신 중심의 정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가 그 당시 이제 군대 지휘권, 즉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대 지휘권도 전쟁 중에 군대에 전쟁 중에 군대의 지휘권을 그 당시 문신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게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죠. 대표적인 예시가. 그만큼 문신들은 강한 권력을, 무신들은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거. 그래도 명색이 무신인데 싸움을 잘하는, 전투를 잘하는, 전쟁에 뛰어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무신들인데 이러한 무신들이 얼마나 차별을 받았으면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대의 지휘권을 무신이 아니라 문신들이 가지고 있었냐는, 그만큼 문신이 권력 세력의 중심이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서희, 윤관 이런 사람들, 강감찬 이런 사람들이 무신이 아니라 문신들이에요. 문신들. 고려 시대의 어떤 대표적인 전투를 이끌었던 강감찬 이런 사람들도 무신이 아니라 문신이다. 그만큼 이제 문신이 군대의 지휘권까지 차지할 정도로 권력의 어떤 중심에 있었다는 거고. 이거와 함께 이제 이렇게 문신이 정치의 중심, 권력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무신들은 대부분이 차별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무신들은 차별 대우를 받고. 이거와 함께 문신들에게 엄청난 괄시와 멸시, 무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무시.
문신들이 한마디로 무신들을 차별 대우하고 깔보는 거예요. 나보다 당연히 아래 사람으로서 깔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무신들이 얼마나 무시를 받았냐라고 보여주는 어떤 대표적인 사건들을 보면은, 그 당시 이제 무신 중에서 이제 정중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중부. 그 당시 정중부라고 하는 사람의 수염이 굉장히 멋있게 났었어요. 고려시대에는 그 당시 이제 굉장히 멋있는 인기 많은 남자가 수염이 굉장히 멋있게 난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남자였어요. 이성들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정중부라고 하는 무신이 굉장히 수염이 멋있게 나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요거를 이제 그 당시 문신이었던 이제 김부식의 아들이 굉장히 질투를 해가지고 이 수염을 막 불태우는 이러한 일도 있었고, 또한 그 당시 이제 왕이었던 의종하고 문신들이 그 당시 이제 보현원이라고 하는 어떤 공원, 정원 같은 곳에 많이 이제 술 마시러 놀러 갔었는데, 그때 이제 놀러 갈 때마다 이제 의종 왕하고 그 옆에 있는 같이 술 마시는 문신들이 막 무신들에게 서로 막 싸워보게 하는 거예요. 너네 재롱잔치 피우게 하는 거지, 지금으로 따지면. 서로 막 1대1로 서로 격투 붙어봐라 라는 거예요. 누가 이기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당시 이제 굉장히 조금 나이가 많고 무신 중에서도 굉장히 좀 경력이 오래된 이소응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요 장군하고, 이렇게 나이가 조금 많은 장군하고 그 당시 굉장히 어린 일반 군인 한 명하고 격투를 붙게 하는 거예요. 격투. 그 당시 뭐 수박이라고 하는 이제 격투가 있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태경과 비슷한 수박이라고 하는 고려시대의 어떤 격투 종류가 하나 있었는데, 요 둘을 이제 붙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이송이 뭐 경력도 되고 그러지만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기기가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군인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당시 이제 술 마시던 굉장히 나이가 어린 문신인 한뢰라고 하는 문신이 갑자기 너는 지금 이 계급이 얼마인데 저 쫄따구 같은 애한테 지냐라고 하면서 뺨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막 왕이랑 그 옆에 있는 문신들이 다 막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무신들이 굉장히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일반 뭐 계급이 낮은 군인들뿐만 아니라 이소은과 같이 굉장히 경력도 오래된 이러한 무신들 역시 굉장히 나이가 어린 문신들한테도 엄청난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신들의 어떤 불만들은 계속해서 쌓여가는 거죠.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만데 지금 저 어린 놈한테 뺨 맞고 이러고 있어야 되냐? 이제 인생에 회의감이 드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러한 무신들뿐만 아니라 하급 군인들 역시 불만이 컸었는데, 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이제 월급을 안 주는 거야. 월급을 안 주는데 일은 많이 시켜. 불만이 쌓일만 하죠. 일은 엄청나게 시키는데 돈은 안 줘. 진짜 불만이 하늘을 찔러. 여러분들이 아직 일은 안 해봤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도 일은 많이 시키는데 월급은 안 준다? 이거 진짜 폭동 일어나는 거죠. 폭동 일어나야 돼. 들고 일어나야 돼. 참을 수 없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당시 왕이었던 의종 역시 실정, 즉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맨날 아까 말했듯이 문신들이랑 같이 막 사냥만 다니고 놀고 먹고 다니고 여자랑만 술 먹고, 이렇게 정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맨날 놀고 먹고 지내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무신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들고 일어나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을 잘 기억을 해두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무신 정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개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날도 이제 의종이 문신들과 함께 앞서 말했던 보현원이라고 하는 곳에 행차를 해가지고 술 마시고 열심히 놀고 있어. 이럴 때 이제 무신들은 대부분의 무신들은
요 문신과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보초를 쓰고 있었어요. 주변에서 한마디로 누가 혹시나 쳐들어올까봐 감시를 하는 거죠. 보초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보초를 쓰던 무신들이었던 이제 이의방 또는 정중부 요러한 이제 무신들이 주도해서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의방, 정중부 이런 인물들의 이름은 조금 잘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의방, 정중부를 중심으로 한 이제 무신들이 정변,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그 당시 이제 보현원에 와서 놀고 있던 많은 문신들을 제거하게 되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무신들이 내세웠던 어떤 목표 같은 게 갓쓴 자는 모두 다 죽여라라고 해서 갓쓴 자. 그 당시 이제 보통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기억할 때 그렇죠. 일명 문신들 공부 많이 한 선비들이 딱 두루마기 있고 머리에 상투도 있고 딱 갓 쓰고 있죠. 그만큼 이제 요 갓을 쓴 문신들은 그냥 다 죽여라. 그래서 문신들을 제거하고 의종 역시 폐위시켜버리고 새롭게 이제 자기들의 말을 잘 따르는 명종이라고 하는 왕을 즉위시킴으로써 무신정변을 성공시키고 그렇죠. 무신들이 이제 정치 권력을 잡는 무신 정권을 만들게 된다는 거. 무신 정권. 이러한 보현원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무신들이 무신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 이러한 무신 정변의 그러면 결과는 뭐 우리가 앞에서 거의 다 나왔던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문벌 귀족 사회는 붕괴가 되게 되는 거죠. 문벌 귀족 사회는 붕괴가 됩니다. 앞서 이자겸의 날이라던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흔들려 가던 문벌 귀족 사회가 무신정변을 통해서 그렇죠. 완전히 이제 정치 권력이 무신들에게 넘어가면서 문벌 귀족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문벌 귀족 사회가 붕괴되고 이와 함께 이제 무신들이 정권을 잡는 무신 정권의 수립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무신 정권의 수립. 앞서 우리가 봤듯이 무신정변을 통해서 무신이 권력을 잡는 무신 정권이 수립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무신들이 정치의 중심, 국가의 정치를 이끌어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무신 정권이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조금씩 변화를 하게 돼요. 우리가 그 변화에 대해서 초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무신 정권의 변화로서 우리가 초기를 먼저 보면은 무신 정권의 초기는 우리가 무신 연합 정권이라고 많이 부르게 돼요. 무신 연합 정권 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렇죠. 여러 무신들이 하나의 회의 기구에 모여가지고 정책들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정치를 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무신 연합 정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즉 여러 무신들이 어떤 한 명의 절대자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여러 무신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하고 논의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하다 보니까 집권자가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즉 이러한 여러 무신들 중에서도 그래도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힘을 가진 한 명, 그 집권자가 존재를 했었는데 이 여러 무신들이 다 이러한 집권자를 노리다 보니까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문신이 아니라 무신이 권력을 잡은 세상이 왔고 나 역시 무신이기 때문에 나도 한번 권력을 잡아보자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무신들이 이제 집권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간의 어떤 다툼, 암살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집권자가 자주 교체되는 즉 지배 세력이 자주 지배자가 계속해서 교체되는 이러한 모습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의방이 정권을 잡았다가 그 다음에는 정중부가 정권을 잡았다가 그 다음에는 뭐 경대승이 정권을 잡았다가 이의민이 정권을 잡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최충헌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권을 잡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조금 보여주는 게 고려 초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즉 집권자 한마디로 이 무신들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강한 힘을 가진 대장이 계속해서
바뀌게 된다.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막 서로 이제 죽이고 암살하고 싸우고 이러면서 잦은 교체가 일어나게 된다. 요게 이제 이 초기의 모습, 초기의 특징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신연합정권, 즉 하나의 기구에 모여서 회의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 회의 기구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바로 요 중방이 되는 거예요. 중방. 그 당시 이제 중방이라고 하는 무신들의 회의 기구, 여기에 이제 무신들이 모여가지고 정치를 논하고 결정하고 하는 거. 그래서 요게 이제 사실상 그 당시 최고의 권력 기구가 되는 거죠. 최고의 권력 기구가 무신들의 회의 기구였던 요 중방이 무신들이 정권을 잡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최고의 권력 기구, 최고 권력 기구가 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무신 정권 초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집권자가 계속해서 변하게 되고 또 기존의 정치를 하지 않던 무신들이 새롭게 정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불안정, 안정되지 못한 불안정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정치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민생, 일반 백성들의 생활 역시 조금 어려워지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또한 이때는 아무래도 아직 무신 정권이 제대로 자리 잡기 전이다 보니까 여러 반란들도 일어나게 돼요. 여러 반란들. 대표적인 게 이제 김보당의 난이라고 해서 요거는 그렇죠. 기존에 이 무신정권 때 제거되지 않은 기존의 문신들이 다시 이 무신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게 바로 요 김보당을 중심으로 한 문신들의 반란이 바로 요 김보당의 난이고, 그 다음에는 서경의 조위총이라고 하는 인물, 서경에 있던 그 당시 조위총이라고 하는 인물이 일으킨 조위총의 난도 있게 되는 거죠. 조위총의 난도. 이러한 반란들까지 일어나죠. 그래서 이 무신정권 초기는 조금 약간 혼란의 시대죠. 혼란의 시대. 반란도 일어나고 아직 정치적으로도 또 백성들의 생활도 안정되지 못하고 또 집권자도 자주 바뀌면서 아직은 이제 무신정권이 조금 완벽하게 자리 잡기 전에 아직은 조금 혼란한 시기를 겪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나타나는 게 바로 최씨 정권이 돼요. 최씨 정권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집권자의 잦은 교체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이었던 그렇죠. 최충헌이라고 하는 인물이 수립을 시키는 게 바로 요 최씨 정권이 되는 거예요. 앞서 이제 뭐 이의방, 정중부, 뭐 경대성 이렇게 쭉 이어오면서 집권자가 자주 바뀌다가 이제 최충헌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 이러한 최충헌은 자신의 권력 기반을 확실하게 확립을 시키면서 이러한 확실하게 성립된 이 권력 기반, 자신의 권력을 기반으로 삼아서 권력을 세습을 하게 된 거예요. 권력을 세습. 자기 아들들에게 자신의 권력을 물려주는 거예요. 앞서 봤듯이 뭐 이의방, 정중부 이런 것처럼 이제 권력 기반이 아직 나의 권력이 아직까지 확립되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빼앗기게 됐었는데, 최충헌 때 가면은 최충헌은 자신의 어떤 권력 기반을 확실하게 만들면서 그 누구도 이제 자신에게 대들지 못하게 만들면서 절대적인 1인자로서 군림을 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세습하면서 최씨가 권력을 가지는 최씨 정권, 약 60년에 가까운 최씨 정권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최충헌이 그 당시 이제 이의민을 암살 제거해 버림으로써 이제 최고 권력자 권력을 잡게 되고 요 최충헌 이후부터 이제 거의 4대에 걸쳐서 최충헌의 아들, 또 그 아들의 아들, 또 그 아들의 아들, 요렇게 4대에 걸쳐서 약 60여 년간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이제 최씨 정권의 수립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래서 최충원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아들 최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최항, 최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 4대에 걸쳐서 60여 년 동안 최씨 집안이, 최씨가 정권을 잡는 이러한 최씨 정권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물이 바로 최씨 정권을 만든 최충원과 그 다음에 이어서 등장을 하는 요 최우라고 하는 인물, 요 두 인물의 이름,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이 두 인물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최양, 최애는 사실상 그냥 좀 이름만 기억해 놓고 그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거나 뭐 중요한 인물은 아니니까 이름만 일단 기억을 해 놓고, 여기서 잘 기억을 해둬야 될 건 최충원과 최우가 되겠죠. 최충원과 최우가. 먼저 그러면 우리가 최충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최충원은 어떠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최씨 정권을 만들어내는가? 최충원은 먼저 권력을 잡고 그 당시 이제 봉사 10조라고 하는 10가지 조항이 담긴 개혁안을 제시를 하게 돼요. 개혁안. 그런데 이게 이러한 개혁안이 뭐 실제로 실시되지는 않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최충원은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하고, 교정도감. 요 교정도감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교정도감은 최씨 정권 하에서 국가의 중요 정책들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실상 국가의 어떤 정치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국가가 돌아가는 모든 일들, 모든 제도, 이런 것들이 다 결정하고 집행하는 최고의 권력 기구가 된다는 거예요. 권력기구. 즉 최충원은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이 정치 기구를 설치를 하고, 여기를 이제 최씨 정권, 최충원이 장악을 함으로써 여기서 이제 국가의 거의 중요한 일들이 다 결정되고 집행이 되다 보니까 여기가 사실상 국가의 최고 권력 기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중방의 힘은 약해지는 거죠. 이전에 중방은 이제 무신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던 기구였는데, 이제는 이제 최씨 정권, 즉 최충원이 그 누구도 덤비지 못할 절대적인 권력자, 1인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됐으니까 굳이 중방에서 다른 무신이랑 회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정해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딱 장악을 해가지고. 그래서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정치기구를 설정을 하고, 요게 이제 국가의 최고 권력기구가 된다. 여기를 장악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정치적으로 최충원이 고려를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그 당시 이제 도방이라고 하는 사병 조직이 있었는데, 요거를 확대하게 돼요. 도방이라고 하는 사병 조직이 있었는데 요거를 확대하게 돼요. 이러한 도방은 원래 이전에 이제 경대승, 우리가 앞서 봤던 경대승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의 어떤 보디가드로서 만든 군사 조직, 사병 조직이 도방이었어요. 도방. 사병 조직으로서 주로 이제 경호, 보디가드 같은, 경호원 같은 경호를 담당하던 군사 조직이 도방이었어요. 이 도방을 이제 최충원이 장악하고 훨씬 더 확대하면서 자신의 군사력도 확대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교정도감을 통해서 정치 권력, 도방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군사력을 확대하고, 이와 함께 많은 문신들이나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으면서 대토지, 농장, 대규모의 토지가 있는 이 농장을 확대하고 수탈하는 모습을 통해서 경제적인 능력까지 넓혀나가는 거죠. 자신의 경제력까지 확대시켜 나가는 거죠. 제가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의 토지 엄청 뺏어가지고 내 토지를 엄청나게 크게 늘렸다. 그렇게 큰 대토지, 그 큰 대토지를 이 당시 이제 농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의 농장이랑 비슷한 뜻이죠. 지금의 농장처럼. 최충원이 가지는 엄청난 대규모의 토지, 대토지 부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최충원은 교정도감, 도방,
농장의 확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 경제, 군사적인 능력, 군사적인 권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 가지게 된다. 요렇게 이제 최충원의 여러 가지 활동 정책들을 살펴봤고, 그 다음은 우리가 최충원 살펴봤으니까 이어서 살펴볼 게 최우가 되겠죠. 최충원과 함께 최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했었으니까 최우 역시 여러 이제 정치 기구들을 설립을 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정방이라고 하는 걸 살펴보면 정방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립하는데, 이 정방이라고 하는 기구는 그 당시 이제 인사행정기구로서 인사행정기구로서 관리의 인사권, 즉 관리를 등용하고 몰아내거나 또 관리를 승진시키거나 이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기구가 바로 요 정방이라고 하는 기구였어요. 정방이라고 하는 기구. 그래서 관리의 이러한 승진, 퇴직, 관리의 등용 이런 것들을 담당하던, 관리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인사 행정을 맡아보던 기구가 바로 요 정방이다. 이 정방은 누가 장악을 하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최씨 정권 최우가 장악을 하겠죠. 특히나 이 정방은 궁궐에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최우 집 안에 있었어요. 최우 집 안에. 거의 뭐 절대적인 권력이죠. 관리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국가의 중요한 기구인데, 이게 한 개인의 집, 즉 최우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다라고 하니까 사실상 최우가 이 인사권을 가지고, 그렇죠, 관리의 등용이라든가 승진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밑에 신하들은 다 최우한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승진하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왕이 아니라 최우, 문신이 아니라 무신인 요 최우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렇죠. 최우 집안에서 이러한 인사권의 어떤 결정들이 이루어지는데 최우가 당연히 마음대로 하겠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방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집안에 만들어서 인사행정기구, 인사권을 손에 쥐고 흔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우가 또 하나 만들었던 게 이제 서방이라는 걸 또 만들게 돼요. 서방에서는 무신들이 내쫓았던 요 문신들을 등용을 해서 문신들의 자문을 받던 기구가 바로 요 서방이에요. 서방. 왜 이제 몰아냈던 문신들을 다시 등용을 하게 될까? 서방이라는 걸 따로 행정기구, 요 정치기구를 설치를 해가지고, 무신들이 기존의 정치를 해오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도 정치가 불안정했고, 이 당시에도 여러 이제 무신들만 가지고 정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능력의 부족을 조금 느끼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무신들은 정치를 하던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즉 정치를 훨씬 더 잘하는 사람, 국가 정책들을 훨씬 더 잘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은 서방이니까, 즉 문신이니까. 그래서 서방이라고 하는 문신 등용기구, 문신들의 자문을 받는 기구를 만들어서, 그렇죠, 문신들을 등용을 해서 문신들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치를 하는 게 좋다, 어떤 정책들을 만드는 게 좋다, 어떻게 집행하고 활용해야 된다, 이러한 다양한 부분에서 문신들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 서방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최우는 삼별초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요 삼별초도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요건 나중에도 또 나오는 거니까. 삼별초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는데, 요 삼별초는 처음에는 도둑, 고려 수도인 개성에서 떠돌아다니는 도둑을 잡기 위해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군사 조직이었어요. 군사 조직. 처음에 만든 목적 자체는 도둑 잡기 위해서,
치안 유지 위해서 만들었었는데 이러한 삼별초를 그렇죠. 최후가 점점 확대시키면서 사실상 자신의 사병으로서 자신의 사사로운 군대, 사사로운 군인, 즉 최후 마음대로 움직이는 최후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병으로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삼별초. 삼별초는 처음에는 이렇게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사실상 갈수록 최후의 최씨 정권의 사병이 된다. 이 삼별초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좌별초, 우별초,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고, 처음에는 치안을 유지하다가 갈수록 최후의 사병, 최씨 정권의 사병이 되고 정권을 보호하는 그러한 군사 조직이 된다. 군사 조직. 최씨 정권은 이렇게 최충원, 최후를 거치면서 교종, 도감, 그 다음에 정방, 서방 이런 것들을 장악을 하면서 정치 권력을 잡고 도방이라던가 삼별초 등을 통해서 군사력도 강화시키고 앞서 말했듯이 농장의 확대를 통해서 경제력도 확대시키고 이렇게 뭐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서 그 당시 이제 무신 정권의 최고의 권력자가 된다. 최고의 권력자가.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최씨 정권의 정치 권력의 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건 교정, 도감, 정방, 서방이 되겠고, 군사적인 권력 기반이라고 하면은 도방과 삼별초가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그러면은 우리가 교과서 120페이지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120페이지. 교과서 120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무신 정권의 집권자와 지배 기구다라고 해서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끊어서 볼게요. 여기까지 최씨 정권까지. 여기 보면은 이제 무신 정권 초기 뭐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무신 연합 정권 초기에는 앞서 말했듯이 그렇죠. 중방이 최고 권력기구, 무신들의 회의기구인 여기가 최고 권력기구였고, 최충원, 최후, 최항, 최희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최씨 정권 시기에는 교정도감, 그 다음에 여기 뭐 정방, 앞서 봤던 서방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죠. 최고의 권력기구, 지배기구였고, 도방이나 삼별초가 이들의 군사적 권력 기반이었다라고 배웠어요. 최후, 최항, 최충원, 최후, 최항, 최희 이렇게 이어진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뭐 김준, 임현, 임유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요거는 뭐 이름 정도는 한번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고 기억을 해두면 좋을 거예요. 그렇게 엄청 중요한 인물들은 아닌데 일단은 나오는 인물들이니까. 그래서 김준, 최씨 정권이 여기 최의에서 끊기게 되고, 그 다음에 요러한 사람들이 이제 무신 정권의 집권자로 등장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무신 정권이 끝나게 된다. 중요한 건 여기서는 최의까지는 조금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쭉 집권자 그 당시 이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오고, 그들의 권력 기구가 이렇게 쭉 순서대로 또 나오고 있으니까 요 표도 잘 봐두고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